매일 혈당약을 먹어도 공복 혈당이 180에서 떨어지지 않아요. 식사만 하면 혈당이 300까지 올라가서 무서워서 먹을 수가 없어요. 가족들과 함께 외식도 못하고 혼자만 따로 먹어야 하니까 정말 서럽습니다. 진료실에서 매일 듣는 당뇨 환자분들의 절규입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로 20년 넘게 일하면서 이런 고민을 가진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나왔습니다. 그런데 3개월 전 제 진료실에 정말 놀라운 변화를 보여준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68세 김영란님인데요. 15년간 당뇨약을 드셨지만 공복 혈당이 항상 170에서 180 사이를 맴돌았어요. 그런데 단 3개월 만에 공복 혈당이 115로 당화혈색소가 8.5%에서 6.2%로 떨어진 겁니다. 약을 바꾼 것도 아니고 특별한 운동을 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하루에 물 2잔을 다르게 마셨을 뿐이에요. 처음엔 저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다른 환자분들께도 똑같은 방법을 권해드렸더니 대부분 2주 안에 확실한 변화를 경험하시더라고요. 65세 박추영님은 식후 혈당이 250에서 160으로, 59세 최화수님은 아침 공복 혈당이 195에서 130으로 떨어졌습니다. 모두 약물 변경 없이 오직 물 2잔만으로 이룬 결과였어요. 저는 가정의학과 전문의로서 지난 25년간 수천 명의 당뇨 환자를 진료해 왔습니다. 그리고 당뇨 관련 논문을 70편 이상 연구하면서 찾아낸 이 방법을 오늘 여러분께 모두 공개하려고 합니다. 혹시 지금 이런 고민 중이시라면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혈당약을 먹어도 혈당이 안 떨어져요. 외식하면 혈당이 무서워서 즐길 수가 없어요. 가족력 때문에 당뇨가 올까봐 걱정이에요. 이 영상 하나만 제대로 보시면 내일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편의점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고 집에서도 5분이면 만들 수 있는 2가지 물의 비밀을 완전히 공개해 드릴게요. 혈당 고민에서 자유로워지고 싶으시다면 지금 좋아요 버튼부터 눌러주세요. 그리고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혈당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당분을 안 먹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의사로서 강조드리고 싶은 건 당뇨병은 단순히 당이 높아지는 병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뇨병은 혈관병입니다. 높은 혈당이 우리 몸의 혈관을 직접 공격해서 혈관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당뇨의 합병증이 무서운 겁니다. 눈의 혈관이 망가지면 당뇨 망막병증, 콩팥의 혈관이 망가지면 당뇨 신증, 심장과 뇌의 혈관이 망가지면 심근경색과 뇌졸중까지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같은 음식을 먹어도 사람마다 혈당 반응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저는 실제로 환자분들과 함께 여러 실험을 해봤는데요. 똑같은 밥 한 공기를 먹어도 어떤 분은 혈당이 200까지 올라가고 어떤 분은 140에서 멈추더라고요. 그 차이가 뭘까요? 바로 식사 전에 무엇을 마셨느냐의 차이였습니다. 아무것도 안 마시고 밥을 먹은 분은 혈당이 급격히 올랐지만 특정한 물을 미리 마신 분은 같은 음식을 먹고도 혈당이 훨씬 완만하게 올라갔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소개해 드릴 2가지 물의 핵심입니다. 식사 전에 마시는 물 하나, 평소에 꾸준히 마시는 물 하나. 이 2가지만 제대로 알고 계시면 같은 음식을 드셔도 몸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40대가 넘어가면서 우리 몸에 변화가 생깁니다. 중년 여성분들은 갱년기를 겪으면서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이때 혈관을 보호해 주던 역할까지 줄어들기 때문에 당뇨 위험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50대, 60대가 되면서 혈당 관리를 더욱 엄격하게 해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알려드릴 2가지 물이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편의점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고 집에서도 간단히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이니까 누구든지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기적의 물은 바로 무가당 두유입니다.
물이 아니라 두유인데요?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이건 정말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주는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얼마 전에 73세 정나출 어르신이 진료실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원장님 손자 돌잔치에서 떡 한 조각도 못 먹고 왔어요. 혈당이 무서워서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어르신이 무가당 두유를 실천하신 지 한 달 후에는 이제 가족 모임에서 눈치 안 보고 함께 먹을 수 있어요. 라고 환하게 웃으시면서 말씀하시더군요. 또 다른 분은 67세 김정철님인데 평소 골프 모임 회식 때마다 혈당 때문에 혼자만 따로 드시곤 했었어요. 친구들이 야, 김씨 또 안 먹네? 하면서 놀리는데 속상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식전에 무가당 두유를 마시는 방법을 알려드린 후로는 이제 친구들이랑 똑같이 먹어도 혈당이 안정적이에요. 라고 정말 좋아하시더군요. 무가당 두유가 혈당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과학적인 근거가 확실합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식사 30분 전에 단백질을 섭취했을 때 식후 혈당이 현저히 낮아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단백질의 특별한 작용 때문입니다. 식사 전에 단백질을 섭취하면 우리 몸에서 GLP-1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이 인슐린 분비를 더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위에서 음식이 내려가는 속도도 늦춰주거든요. 실제로 병원 로비에서 환자분들끼리 이런 이야기를 나누시는 걸 들었어요. 야, 요즘 혈당이 좋아졌다며? 응, 원장님이 알려준 식초물 덕분이야. 너도 해봐 권유하시더라고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74세 윤기수님인데 경로당에서 친구들이 당뇨 있으면 이것도 못 먹고 저것도 못 먹고 불쌍하다고 하면 속상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은 나도 혈당 관리법 있어. 라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신다더라고요. 무가당 두유를 언제 어떻게 마셔야 할까요? 타이밍이 정말 중요합니다. 식사하러 가서 자리에 앉고 음식을 주문하면 보통 15분에서 20분 정도 기다리는 시간이 생기잖아요. 바로 그 시간을 활용하는 겁니다.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무가당 두유 한 팩을 천천히 마셔주세요. 그러면 음식이 나올 때쯤 단백질이 위에서 작용을 시작해서 식사를 할 때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저도 실제로 이 방법을 환자분들과 함께 실험해 봤는데요. 58세 주부 한순아님은 시댁 제사 때마다 혈당 때문에 스트레스였는데 이제는 제사 음식도 마음 편히 먹을 수 있어요 라고 하시더군요. 제사 전날 무가당 두유를 미리 챙겨 가셔서 식사 전마다 드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72세 조기훈 어르신은 동네 친구들이랑 막걸리 한잔 할 때도 이제 눈치 안 봐요. 안주 먹기 전에 미리 두유 한 팩 마시거든요 라고 하시면서 웃으시더군요. 무가당 두유를 선택할 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반드시 무가당이라고 표시된 제품을 선택하세요. 일반 두유는 단맛을 위해 설탕이 들어가 있어서 오히려 혈당을 올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무가당 두유는 식사 전에만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평소 혈당 관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적의 물이 필요한 겁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 드릴 기적의 물은 사과 식초물입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효과가 있는데요. 20년 동안 공복 혈당 180으로 고생했던 분이 사과 식초물을 꾸준히 드시고 3개월 만에 120대로 떨어뜨린 실제 사례도 있습니다. 사과 식초가 당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정말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할 만한 연구는 사과 식초 12cc와 물 200cc를 섞은 물을 꾸준히 마신 그룹과 그냥 물을 마신 그룹을 비교한 연구였는데요. 결과가 정말 놀라웠습니다. 사과 식초물을 마신 그룹에서는 공복 혈당과 당화 혈색소가 유의미하게 낮아졌거든요. 당화 혈색소는 3개월 동안의 평균 혈당을 보여주는 지표인데
이게 개선되었다는 건 장기적인 혈당 관리에 실제로 도움이 된다는 뜻입니다. 며칠 전에도 65세 박나정 님이 오셔서 새벽에 일어나서 혈당 재는 게 무서워요. 매일 아침이 스트레스예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15년 동안 당뇨약을 드셨는데도 공복 혈당이 늘 170, 180 사이를 맴돌았거든요. 그런데 사과 식초물을 꾸준히 드신 지 2달 후에 요즘은 아침에 혈당 재는 게 기다려져요. 130대가 나오거든요. 라고 정말 환하게 웃으시면서 말씀하시더군요. 또 다른 분은 69세 최대훈 님인데 약이 점점 늘어나는데 부작용이 무서워서 밤에 잠도 못 잔다고 하시더라고요. 혈당약만 3종류를 드시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사과 식초물을 시작하신 후 3개월 만에 의사와 상의해서 약을 한 가지 줄일 수 있었어요. 이제 약 봉지가 좀 가벼워졌네요. 라고 하시면서 정말 기뻐하시더라고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71세 이장수님 말씀이에요. 자식들한테 걱정 끼치는 게 제일 싫었는데 이제는 엄마 혈당 어때? 물어보면 당당하게 좋아졌다고 말할 수 있어요. 라고 하시더군요. 사과 식초가 어떻게 혈당을 낮춰주는지에 대한 연구도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몸의 세포들이 인슐린에 더 잘 반응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양의 인슐린으로도 혈당을 더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사과 식초는 위에서 음식이 소화되는 속도를 늦춰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식후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어주죠. 게다가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한 연구에서는 사과 식초를 꾸준히 먹은 그룹이 단순히 칼로리를 줄인 그룹보다 체질량 지수와 복부지방률에서 더 뛰어난 결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럼 사과 식초물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정확한 비율이 중요합니다. 사과 식초 12cc에서 15cc 정도, 그리고 물은 200cc가 기본입니다. 하지만 사과 식초의 신맛이 너무 강하다고 느끼시거나 속이 쓰린 분들은 물을 500cc까지 늘려서 희석해도 됩니다. 만드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물에 사과 식초를 넣고 잘 섞어주면 끝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할 팁이 있어요. 사과 식초는 침전물이 가라앉기 때문에 마시기 전에 꼭 흔들어서 드셔야 합니다. 그 침전물에도 좋은 성분이 들어 있거든요. 언제 마셔야 할까요? 가장 좋은 시간은 식후입니다. 공복에 마시면 위에 부담이 될 수 있어서 식사를 한 후에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하루에 한 번 저녁 식사 후에 드시면 됩니다. 주의하실 점도 있습니다. 사과 식초는 산성이 강하기 때문에 위가 약한 분들은 더 희석해서 드시거나 속이 쓰리면 즉시 중단하시고 의사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치아 건강을 위해 마신 후에는 물로 입을 헹궈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제 2가지 기적의 물을 어떻게 조합해서 사용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무가당 두유와 사과 식초물을 함께 사용하면 정말 놀라운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완벽한 하루 혈당 관리 루틴을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아침 공복에 사과 식초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단 위가 약한 분들은 가벼운 식사 후에 드시면 됩니다. 점심 식사 15분 전에 무가당 두유 한 팩을 마시고 식사 후 30분 뒤에 가벼운 산책이나 제자리 걸음을 10분 정도 해주세요. 운동까지 더해지면 혈당 조절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저녁 점심과 같은 방식으로 식전에 무가당 두유, 식후에는 사과 식초물을 마셔주세요. 외식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외식 메뉴는 보통 당분과 나트륨이 많이 들어 있어서 혈당이 더 빨리 오를 수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식전 무가당 두유가 특히 더 중요합니다. 식당에 가면 음료를 주문할 때 무가당 두유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없다면 근처 편의점에서 미리 사서 마시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식사를 마친 후에는 집에 돌아가서 사과 식초물을 마셔주시면 완벽합니다. 간식을 드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오후에 간식이 당기는 시간, 보통 3시에서 4시 사이에 무언가 단 걸 먹고 싶어지잖아요. 이때 과자나 케이크를 드시기 전에 무가당 두유 한 팩을 먼저 마셔보세요.
신기하게도 단 것에 대한 욕구가 줄어들고 설령 간식을 드시더라도 혈당 상승이 훨씬 완만해집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 중에 이 방법을 3개월 동안 실천하신 분이 있었는데요. 당화 혈색소가 8.2%에서 6.8%까지 떨어졌습니다. 별다른 약 조절 없이 오직 이 두 가지 물만으로 이룬 결과였어요. 물론 개인차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2주에서 한 달 사이에 확실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해보고 효과가 없다고 포기하시면 안 돼요. 우리 몸의 대사 시스템이 변화하려면 최소 2-3주의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혈당 측정기가 있으시다면 식전, 식후 혈당을 체크해 보시면서 변화를 확인해 보세요. 눈에 보이는 변화를 확인하시면 더 동기부여가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두 가지 물과 함께하면 더욱 효과적인 혈당 관리 팁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들이 경험하신 이야기들과 함께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이 물들과 궁합이 좋은 음식들이 있습니다. 견과류가 그 대표적인 예인데요. 특히 호두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를 점심과 저녁 사이에 한 줌 정도 드시면 저녁 식사량을 자연스럽게 줄일 수 있고 오메가3 지방산이 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얼마 전에 66세 한 태선님이 오셔서 원장님, 오후에 출출할 때 뭘 먹어야 하나요? 과자는 혈당이 무서워서 못 먹겠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견과류를 추천해 드렸는데 한 달 후에 오셔서는 호두 몇 개 먹으니까 저녁까지 배가 안 고프네요. 그래서 저녁을 적게 먹게 되더라고요.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특히 아몬드나 호두 같은 견과류를 점심과 저녁 사이 오후 3, 4시쯤 한 줌 정도 드시면 저녁 식사량을 자연스럽게 줄일 수 있어요. 73세 김현중님은 예전엔 저녁 때 배가 고파서 과식하곤 했는데 오후에 견과류 먹으니까 적당히만 먹게 되네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또한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들, 특히 브로콜리, 시금치, 양배추 같은 녹색 채소들을 식사 초반에 먼저 드시면 혈당 상승을 더욱 완만하게 만들 수 있어요. 이걸 전문 용어로 거꾸로 식사법이라고 하는데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로 드시는 겁니다. 등푸른 생선도 적극 추천합니다. 고등어, 청어, 정어리 같은 생선에 들어있는 DHA와 EPA는 염증을 줄이고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고등어를 소금구이나 된장구이로 드시면 양념에 들어간 설탕 걱정 없이 드실 수 있어요. 반대로 피해야 할 조합도 있습니다. 69세 송미수님은 처음에는 사과 식초물을 마시면서도 콜라를 함께 드셨대요. 신맛을 달래려고 콜라를 마셨는데 혈당이 더 올라가더라고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탄산음료나 단 음료와 함께 드시면 효과가 없어져요. 또 67세 김상희님은 무가당 두유 마시고 안심이 돼서 케이크를 더 먹었는데 그래도 혈당이 많이 올랐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좋은 물을 마신다고 해서 단 음식을 마음대로 드시면 안 되거든요. 사과 식초물을 마실 때 탄산음료나 단 음료와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서로 상충하는 효과 때문에 의미가 없어져요. 그리고 무가당 두유를 마실 때도 단 과자나 케이크와 함께하면 두유의 혈당 조절 효과가 반감됩니다. 특히 주의하셔야 할 음식은 정제된 탄수화물입니다. 흰쌀, 흰빵, 면류, 과자류는 아무리 좋은 물을 마셔도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어요. 가능하면 현미, 통밀빵, 귀리 같은 복합 탄수화물로 바꿔서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팁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스트레스 관리예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게 혈당을 올리는 작용을 합니다. 아무리 좋은 물을 마시고 좋은 음식을 드셔도 스트레스가 심하면 혈당 조절이 어려워져요. 충분한 수면도 중요합니다. 잠이 부족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져서 혈당 조절이 더 어려워집니다. 최소 7시간 이상의 질 좋은 수면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규칙적인 운동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하루 30분씩 주 5회,
빠르게 걷기 정도의 유산소 운동만으로도 인슐린 감수성이 크게 개선됩니다. 운동이 어려우시다면 식후에 10분 정도라도 가벼운 산책을 해보세요.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혈당, 당화혈색소, 혈압, 콜레스테롤 수치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서 변화를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 깊게 관리하셔야 해요. 오늘 소개해드린 두 가지 기적의 물, 식전 무가당 두유와 사과 식초물만 제대로 실천하셔도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평생의 습관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까지 많은 환자분들을 봐오면서 느낀 건 성공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바로 꾸준함이에요. 66세 송혜선님은 하루 이틀 해보고 안 된다고 포기하면 안 되는구나. 한 달은 해봐야겠더라고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73세 이규현님은 처음엔 사과 식초물이 시큼해서 싫었는데 계속 마시다 보니까 이제는 안 마시면 허전해요. 라고 하시더군요. 오늘 소개해드린 무가당 두유와 사과 식초물 이 두 가지만 제대로 실천하셔도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75세 박정자님 말씀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원장님, 이제는 혈당 때문에 음식 보고 무서워하지 않아요. 나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구나 하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분명히 그런 자신감을 가지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한 혈당 관리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가족분들, 친구분들 중에 혈당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정보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거든요. 감사합니다.